여러분, 2026년 2월 28일 중동 하늘에 미사일 수백 발이 쏟아졌습니다. 부르즈 알 아랍 위로 폭발음이 울렸고 두바이 하늘이 불빛으로 뒤덮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무력한 나라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시간이었거든요. 미국한테 전화했더니 내년 하반기래요. 유럽은 줄이 더 길어요. 머리 위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세계 최강 방산 강국들이 아무것도 못 해주는 상황. 그때 손을 든 나라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적 없는 나라, 한국이었어요. 주말에 공장 돌려서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이 한 문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지식 한방에서 끝까지 파헤쳐 드릴게요.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꼭 눌러두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2026년 2월 28일 이란이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174발과 드론 541대를 한꺼번에 쏟아부었어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공습이었어요. 두바이 하늘이 불빛으로 뒤덮였고 팜주메이라 고급 주거지역에 파편이 떨어졌어요. 부르즈 알 아랍 호텔 인근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지고 평화의 상징이던 그 화려한 도시가 한순간에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UAE 방공망이 탄도미사일 161발, 드론 506대를 막아냈어요. 종합 요격률 90% 이상이에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경악했고 뉴스마다 찬사가 쏟아졌어요.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죠. 근데 그 환호성이 채에 가시기도 전에 아주 조용하고 냉정한 질문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격 미사일 재고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90%나 막았으면 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날은 완벽했어요. 근데 전쟁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전투기는 착륙해서 연료 채우고 다시 날아오르고 전차는 정비하고 다시 굴러요. 근데 요격 미사일은요, 한 발 쏘면 그냥 끝이에요. 174발이 날아오면 160발 넘게 소비해야 하는 막을수록 창고가 비어가는 구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동네 편의점 사장님이 장사를 잘할수록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데 납품 트럭이 안 오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잘 팔아도 채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문 닫아야 하잖아요. 국가 방어도 정확히 똑같아요. 90%를 막아낸 그 완벽한 방패가 사실은 매일 밤 조금씩 얇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UAE 국방부 장관은 줄어드는 재고 숫자를 보며 이 숫자가 연기되는 날을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겠죠. 그럼 답은 간단하잖아요. 주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은 넘치는데. 근데 바로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진짜 악몽이 시작됐어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UAE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예요. 석유로 쌓아 올린 국부펀드만 해도 10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화를 받은 곳들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세계 1위 방산기업의 미국 로키드 마틴은 현재 수주 물량이 밀려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나 배송이 가능하고 유럽 방산기업들은 줄이 더 길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요격 미사일 재고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 나흘 만에 목표물 4000개를 타격하면서 소비 속도가 생산 속도를 완전히 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세요?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약이 당장 필요한데 약국마다 재고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배송이 내년이래요. 그 답답함을 국가 단위로 확장하면 돼요. 머리 위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세계 최강 방산 강국들이 내놓은 답변이 전부 기다리세요 였던 거예요. 결국 UAE 국방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새로운 발사대는 나중에 받아둬도 되니까 지금 당장 쏠 미사일만이라도 먼저 달라고요. 포대가 아니라 탄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절박한 2차 긴급 요청에 손을 든 나라가 딱 하나 있었어요. 한국이었는데 그 대답이 진짜 말이 안 됐어요. 공장 가동률 높여서 주말 동안 추가로 찍어낼게요. 다음 주에 바로 보내드리죠. 전 세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해낸다는 거야? 왜 미국은 못하고 한국은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무기를 만드는 방식부터 이해해야 해요. 무기 생산에는 두 가지 철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만드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괜찮게 미리 만들어두는 방식이에요.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은 망설임 없이 첫 번째를 선택했어요. 평화가 찾아왔으니까요. 재고를 쌓아두면 돈이 묶이잖아요. 효율이 최고였던 거예요.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에르메스 버킨백은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수요가 폭발해도 갑자기 공장을 2배로 돌릴 수가 없어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구조거든요.
서방 방산업체들이 딱 그 꼴이 된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완벽한 시스템이었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 공장을 돌릴 부품도 인력도 재고도 턱없이 부족해진 거예요.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2026년 현재 미국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연간 생산량은 약 500발이에요. 하루에 딱 1.4발, 꼴이에요. 독일 라인메탈은 2025년까지 연간 포탄 200만 발 생산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2026년 현재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핵심 화약 원료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사다 쓰다가 공급이 막혀버린 거예요. 반면 한국은요, 부품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공급망 구조를 70년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남들이 평화에 젖어 공장 문을 닫을 때 한국은 혼자서 그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어요. 근데 왜요? 왜 한국만 혼자 그 고집을 70년 동안 꺾지 않았을까요? 그 답을 알면 지금 전 세계가 왜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는지가 한 번에 이해돼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드릴게요. UAE 국방부 수뇌부가 패닉에 빠진 건 공습 당일 밤이었어요. 탄도미사일 174발, 드론 541대. 숫자만 봐도 아찔한데 더 아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막을 때마다 요격 미사일이 한 발씩 사라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재고 숫자를 보면서 국방부 장관은 이 숫자가 0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2차 긴급 요청이었어요. 새로운 포대는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제발 지금 당장 쏠 미사일만이라도 먼저 달라고요. 발사대가 아니라 탄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청을 받은 한국의 대답이 진짜 말이 안 됐어요. 공장 가동률 높여서 주말 동안 추가로 찍어낼게요. 다음 주에 바로 보내드리죠. UAE 측이 처음엔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미국도 유럽도 전부 내년이라고 했는데 한국이 일주일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됐어요. UAE 긴급 요청 단 닷새 만에 한국은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려 추가 물량 생산에 돌입했고 2026년 3월 8일 UAE 공군 수송기 C-17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서 천궁-2 요격 미사일을 싣고 돌아갔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빨리 만드는 건 알겠는데 품질은 괜찮은 거야.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번 실전에서 청웅2가 기록한 요격률은 96%예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패트리엇조차 실전에서 도달하기 어렵다는 수치예요. UAE 공군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 60여 발 중 96%가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빠르고 잘 맞고 거기다 가격까지 패트리엇의 3분의 1이에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 이제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미국 로키드 마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에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40억 원에서 비싼 건 60억 원이에요.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근데 한국 청웅이는요, 한 발에 15억 원이에요? 같은 돈으로 미국 거 한 발 살 때 한국 거는 3발에서 4발을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싸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 실전 결과가 그 상식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청웅2 요격률 96%, 패트리엇이 실전에서 도달하기 어렵다는 그 수치를 가격은 3분의 1짜리 무기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생산 속도는 어떨까요? 미국 패트리엇 연간 생산량은 약 500발이에요. 하루에 1.4발이에요. 반면 한국은 UAE 긴급 요청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추가 물량 생산에 돌입했어요. 미국 공장이 몇 주에 걸쳐 만들 물량을 한국은 주말 이틀 동안 찍어낸 거예요. 속도, 가격, 성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계약서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UAE 4조 1,500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10개 포대 4조 2천억 원, 이라크 8개 포대 3조 7천억 원, 중동 3개국 합산 계약액이 12조 원을 넘었어요. 단일 무기체계 기준으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근데 잠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고 싸고 잘 만들 수 있는 진짜 이유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아니에요. 그 뒤에는 훨씬 더 묵직하고 씁쓸한 이유가 숨어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바로 한국의 미친 생산 속도의 진짜 이유예요.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 근면 성실한 국민성? 모두 아니에요. 그런 낭만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훨씬 더 냉혹하고 씁쓸한 이유예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법적으로요. 1953년 휴전협정은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잠깐 멈춘 거예요. 북한은 2022년 한 해에만 탄도미사일을 37발 쐈어요. 2023년에는 핵 선제 타격 법제화까지 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70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핵심 무기 부품을 외국에서 사다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터지는 바로 그 순간 무기를 만들 부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70년 동안 남들이 비효율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길을 걸어왔어요. 핵심 부품 국산화, 비상 대비 생산 라인 상시 유지, 공급망, 완전 자립. 서방이 냉전 이후 공장 문을 닫고 재고를 줄이며 효율을 외칠 때 한국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요. 방산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서방은 just in time, 즉 필요할 때 만드는 나라고 한국은 just in case, 즉 혹시 몰라서 미리 만들어두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2026년 전쟁이 터지자 전 세계가 깨달았어요. 진짜 필요한 건 just in case였다는 걸요. 분단의 공포가 만들어낸 이 생산 시스템이 이제는 한국을 글로벌 국방 생태계의 거대한 파운드리, 즉 세계의 위탁 생산 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70년간의 생존 본능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이 UAE의 하늘을 지켜준 대가로 돌아온 것, 그게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거든요. 그 결말이 우리 밥상과 직결돼 있어요. 자, 이제 진짜 반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2026년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생소해도 이게 막히면 우리 일상이 바로 흔들려요.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하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도 짧은 그 해협이 막히는 순간 우리 주유소 기름값부터 당장 폭등하는 구조예요. 실제로 국내 주유소마다 차량이 줄지어서는 패닉 바잉이 벌어졌어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유 수급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가 비축유를 풀어야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UAE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이 천궁이로 UAE의 하늘을 지켜준 직후였어요. UAE는 원유 600만 배럴을 한국 유조선에 꽉 채워 보냈어요. 그냥 시장 가격에 판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원유를 사려고 아우성치는 그 상황에서 우방국 한국한테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600만 배럴이면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에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지 아시겠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70년 분단의 공포 속에서 멈추지 않은 공장을 돌린 결과가 지구 반대편 하늘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하늘을 지킨 대가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원유가 돌아왔어요. 전장에서 우리의 방패가 우리의 피로 맞교환된 거예요. 미사일이 석유가 됐어요. 불행이 경쟁력이 되고 그 경쟁력이 우리의 생존이 된 이야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 시각이 필요해요. 이걸 갖고 가시면 앞으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오늘 청웅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잖아요. 근데 이건 미사일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 시각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이 뉴스를 읽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선물로 드릴게요. 앞으로 국제 분쟁 뉴스가 나오면 누가 이기고 지는지 말고요. 누구의 무기고가 먼저 바닥나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느 나라 공장이 채우고 있는지를 보세요. 전쟁의 승패는 전장이 아니라 공급망에서 이미 결정나고 있거든요. 세계의 최강 미국도, 돈이 넘치는 UAE도 공급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한국 제조업을 다시 보세요. 방위산업만이 아니에요. 조선, 원전, 반도체. 남들이 비효율이라고 외면하거나 흔들려고 했던 한국의 전통 제조 인프라들이 지금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하나씩 재평가받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전 세계가 한국 조선소로 달려왔어요. 에너지 위기가 터지자 한국 원전 기술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방산이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남들이 포기할 때 한국이 끝까지 쥐고 있던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된 건 운이 좋아서도 갑자기 잘해서도 아니에요. 70년 분단의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묵묵히 갈고 닦은 결과예요. 그 씁쓸한 생존 본능이 역설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됐어요. 불행이 경쟁력이 된 거예요. 70년 분단의 공포가 만든 멈추지 않는 공장이 역설적으로 지구 반대편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경제를 지켜냈어요. 여러분은 이 생존형 K방산의 미친 속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